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좀 이렇게 힘차게 좀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 방송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이제 지나온 일을 한번 짚어보고, 왜냐면 앞으로의 일을 예상해 보려면 지나온 일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근데 이 되짚어 보면서 또 왜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하다가 또 이런 시세가 만들어졌는지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 뭐 짧게 끝내 보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언제부터 이제 이 비트코인을 되짚어 보느냐. 그러면 이렇게 차트 크게 보겠습니다. 요때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때죠? 네. 이때가 언제냐면, 자, 3월 12일, 이때쯤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먼저 이쯤에 나왔고,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이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이제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때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들이 마스크를 엄청 많이 사간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중국에서는 먼저 이제 우한 코로나였죠. 사실 우한 코로나를 중국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결국엔 우한 코로나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때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그때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는 결국에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주식시장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 코인은 바로 올라왔죠. 네. 일단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때쯤 한번 볼게요. 이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비트코인부터 해서 여러 코인들이 이 3번이나 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조금 흔들렸죠. 네. 달리 흔들린 게 아니라 비트코인 해킹 사건들이 3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시세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차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3번의 이 해킹 사건이 있으면서 코인 시세가 한번 흔들렸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짚어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3번의 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흔들렸고,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다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 바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왔죠. 네. 너무 강한 시세죠. 네. 저도 재미는 조금 봤습니다, 이때. 코이너들은 대부분 이제 재미를 봤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매수했던 그런 사람들도 시장에서 겁을 줄 때 털려나가지 않았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시세를 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인데, 대부분이 못 팔았죠, 사실. 저도 이때 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채굴 금지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의 채굴 금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세가 흔들렸고, 이때가 이제 6월, 7월경, 5월부터, 그쵸? 6월, 7월경 이때쯤에 이제 중국의 채굴 금지 이러면서 시세가 쭉 흘러내려왔고요.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때 이 7월 중순 이때 시세가 떨어질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비트코인은 이제 끝나서 다시 한번 1,000만 원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 솔직히 가장 많이 털려 나갔습니다. 코이너들. 이때 시세가 폭등하기 전에 이때 가장 많이 털려 나갔어요. 왜냐면 이 큰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반려들은
그죠? 코인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때 달려들었어요. 너무 많이. 누구나 다,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몇억 벌었다더라, 누가 몇십억 벌었다더라, 누가 몇백억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때 조정받고 올라올 때 이때가 가장 많이 개미들이 많이 매수했죠. 하지만 쭉쭉쭉 흘렀고 버틴다고 버텼는데 이때 이제 악재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예. 중국이 코인 채굴 금지를 하면서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 이거를 넘겨받으면서, 그쵸? 미국과 뭐 이제 중국하고 붙어 있는 이런 유럽 잘 못 사는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국가들, 좀 잘 살지 못하는 이런 국가들에서 이 채굴자들이 그쪽으로 좀 옮겨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다시 한번 올랐어요. 다시 한번 오른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이때 또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예요.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시세가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은 코로나가 호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올랐다가 이때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흘렀습니다. 근데 이때 제 생각은 이랬어요. 저도 이때는 오판을 했습니다. 틀린 판단을 했어요. 잘못된 판단을. 왜냐? 코로나는 코인의 호재라고 보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버텼는데 하지만 시세는 흘렀죠. 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코인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요. 그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때보다도 제가 이 코인이 다 망한다, 1,000만 원이 다시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때 털려 나갔다가 또 이때 다시 들어온 사람들 지금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모두가 겁내고 두려워할 때 다 털고 시세는 올라왔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무슨 상황이 있나요? 지금은 뭐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급등락을 가느냐? 자, 이런 급등락이 없습니다. 급등락도. 음봉, 양봉.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 이런 모습이 연속해서 나올 때는 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큰 폭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때 오미크론 나왔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뭐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상황. 요거는 모두가 예측한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인플레이션, 달러는 똥이 될 것이다. 화폐는 이제 똥이 될 것이다. 이거를 몇 달 전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까지 나오면서 더 힘든 상황이었죠. 예. 지금 코인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갔냐? 개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간 거지. 그죠?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더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는 신규 자금이 많이 유입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름의 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요. 좋아요. 고래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지갑 규모가 큰 투자자들은 좀 늘어났고 그리고 고래들의 양은 점점 늘어났고 이 개미들은 점점 떨어져 나갔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다, 전쟁이다 이런 급등락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개미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저도 뭐 개미 중에 하나지만 진짜 뭐 해외 뉴스부터 뭐 하루에 몇 번씩 이 시장을 바라보고 이렇지 않으면 솔직히 버텨내기 힘듭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코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고 지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예상을 하려면 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에는 어떤 일을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버티기 힘들죠. 예.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좀 이 블록체인에 대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래 조금만 버텨보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제가 이런 거를 왜 짚어봤냐면 지금 뭐 코로나 그리고 3번의 해킹 사건 그리고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의 채굴 금지 그러면서 코인이 다시 중내산의 얘기가 나왔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 이제 중국 접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코인 채굴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시장은 올라왔고 하지만 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떨어졌는데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면서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그냥 크게 한번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죠.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방인지 상방인지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상방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하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폭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으로 한번 떨구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지금 만약에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순간적으로 한번 떨굴 때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선물도 롱과 숏이 거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같다고는 할 수 없고 비슷하지만 숏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롱은 상방을 보고 있는 거고 숏은 하락을 보는 거죠. 근데 숏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이들이 시장의 하락을 예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더라도 한 번은 밑으로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꺾고 그 다음에 갈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숏 비율이 높다고 해서 시장을 겁내고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항상 위기 때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큰 상승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해킹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마무리되면 이만한 큰 상승 그리고 중국의 채굴 금지 이후 큰 상승 그리고 이때 오미크론도 나왔지만 중국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도 나왔어요. 그죠? 제가 깜빡했네요. 암호화폐 전면 금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 사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히 이 시장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만 짚어보더라도 당연히 알 수 있죠. 지난 일을 네가 짚어봐서 뭐하냐.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지난 일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좀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러시아 상황 지금 뭐 잠잠하죠. 지금 뭐 푸틴도 지금 이제 뭐 체면을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푸틴 제가 몇 주 전에 방송 때 말씀드렸어요. 푸틴이 원하는 것은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크림반도를 뭐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이런 지금 뭐 국제적으로 그런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푸틴은 그거를 완전히 확실하게 장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지금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뭐 제가 느낌입니다만은 지금 푸틴은 결국에는 크림반도예요. 네. 크림반도고 그것만 손에 쥐어준다면 마무리될 건데 뭐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 뼈아프죠.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에서 그냥 힘으로 뺏어간다? 뭐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죠? 심각한 상황이죠.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하지만 뭐 지금 상황인지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뭐 지금처럼 잠잠하다가 또 무슨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항상 열어놓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또 다시 한번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바로 튕기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해두셔야 되고 준비는 해두시라는 건 뭐냐면 팔고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폭락이 나왔을 때 겁먹고 털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시장이 올라오니까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조금 안정된 다음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5,700만 원 넘을 때 요때쯤 들어가시면 된다. 요거 지지 저항을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면 된다. 왜냐면 안전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렇죠? 나는 수익보다 안전이 좋아. 이런 분들은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안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다가 5,700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지금 뭐 코인이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들도 뭐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장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는 뭐 테마나 뭐 어떤 특정 이 이슈가 있는 이런 집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개별 장세죠. 개별 장세인데 제가 지난번부터 드린 말씀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 코인들 꽃피는 봄이 오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지금 전면 금지를 했지만 지금 NFT는 뭐 허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채굴자들을 몰아낸 그 시설에 무엇을 투자를 하느냐. 클라우드를 연 몇십조, 70조 가까이, 그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70조를 투자하겠다. 70조 원의 이 금액을 클라우딩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코인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NFT는 뭐 허가를 하고 블록체인은 뭐 거래를 막아놓고 이렇게는 쉽지 않다. 그리고 CBDC. 제가 중국이 이 블록체인을 전면 금지를 한 데는 CBDC 영향이 있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CBDC 자기네들끼리는 성공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끝난 거죠.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을 더 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속 규제를 한다면 이 패권을 뺏길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지금 방송이 길어지네요. 오늘은 하지만 이 방송이 길어진다고 해도 이 방송은 좀 꼭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실 거라면 그리고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오늘 방송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시장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짚어보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페트롤 달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기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없이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자연 친화적 에너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이 원자력 발전은 위험성을 아직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금지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 고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기름입니다. 기름. 근데 이 기름을 지금 중국이 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긴장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 기름을 위안화로 사고 팔게 되면 위안화를 압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이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중국도 대만의 일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과의 이 분쟁을 조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이 위안화를 강화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대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 물밑으로 물밑이 아니죠. 사실 우방국가죠. 우방국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는 거를 조금 약하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달러 패권을 뺏기는 상황이 완전히 뺏기지는 않겠지만 이 달러의 힘이 좀 빠지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도 지금 푸틴도 지금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고 중국도 지금 러시아 상황을 보면서 대만과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중국도 움찔했을 거예요. 움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계산이 돼 있는지 물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먼저 움직이게 요렇게 이간질이라면 이간질 그런 거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울고 싶은 놈 뺨 때리면 그냥 바로 울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중국에서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과 미국이 항상 둘이 분쟁을 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잡고 이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야 우리도 신경 좀 써줘 이러면서 전쟁을 했는데 괜히 까불다가
지금 뭐 큰일 났죠.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 그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돌았나요? 지금 중국의 큰 부동산 기업 망하네 어쨌네. 요때입니다. 요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예.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전 세계에서 이 모든 수요와 공급을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도 가능해요. 자기네가 필요한 거 자기네가 만들고 요거 다 가능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배짱이 좋죠. 예. 미국도 자국 내에서 다 해결 못합니다. 근데 하지만 중국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조금 아쉬운 건 있겠죠.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이 무너질 거다. 저도 중국은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죠. 근데 무너지려면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애들도 엄청 똑똑하고 지금 왜냐면 중국도 지금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이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교육에 열을 올린다는 건 인재 양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미국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이 박사들이나 동양인들이 꼭 출연을 하는데 뭐 물론 동양에 이 영화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동양인들이 이런 인재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어려서부터 뭐 물론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너무 막 이 공부에 대해서 너무 그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어떠한 국가를 이렇게 조금 이 기반을 다지는 거에는 또 그것만한 게 없죠. 그래갖고 지금 그 국가의 이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 그 나라의 교육을 본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 장난 아니죠. 예. 뭐 근데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바라봐야 하나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애들은 학원 잘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또 빠지니까, 뭐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힘든 상황이 지날 때마다, 요때입니다. 요때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코인이 없어지네 만에. 그러면서 폭등이 나왔고, 이때도 뭐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중요한 거는 3번의 해킹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라는 게 해킹이 자꾸 쉽게 돼버린다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힘든 상황, 3번의 해킹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악재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해결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더라.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제가 방송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 그 해에는 큰 폭의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매번 금리 인상에 있었던 해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 이게 왜냐면 역설적이죠. 금리 인상을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있죠. 금리 인상의 목적을 금리 인상 폭이 받쳐주질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나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금리를 많이 인상할 수는 없고 조금씩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질 못한다.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매번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포지션을 생각해 보셔야죠. 앞으로 지금 오늘부터는 걱정하고 뭐하고 이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고 매번 올해는 아마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역사에 남을 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올랐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올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렸겠죠. 올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지난 방송에 보시면 올해 코인의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가 왜냐? 요거는 그때 방송 찾아보시면 돼요. 채굴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 결국 이더리움이 하는 일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뭐 큰 폭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킹 사건 이후로 큰 폭의 상승 나왔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채굴 금지 마무리가 되니까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 그리고 뭐 중국의 뭐 파산, 뭐 부동산 기업이 파산 위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결,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지금 해결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게 해결된다면, 그렇죠?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코인이 다시 망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 또 다시 하는, 이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 또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가능성이, 이 큰 폭의 상승이 훨씬 더 많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부터라도 이 시장에 대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즐길 때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하락이 올 수 있지만 단기간에, 그러면 지금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때를 기다렸다 그때 잡아보시면 될 것이고,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은 홀딩 이어가시면 되고, 지금 뭐 현금과 코인의 비중이 적당하신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시다가 5,700 요거 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나머지 집어넣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저는 요번 주말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 짧은 등산을 하고 오니까 월요일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 날씨가 풀렸잖아요. 날씨 좋고 이럴 때 나들이도 좀 하시고,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뭐 짧은 등산이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풀리고. 지금부터는 이 코인 시장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번 주에 이제 뭐 FOMC 이 연준 의원들이 뭐 이렇게 떠들 그럴 이제 스케줄들이 좀 잡혀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그건 아니고요.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은 어차피 0.25로 확정이 됐고, 그죠? 5월 전까지는 뭐 6차례를 더하든 몇 차례를 더하든 그건 5월 이후에 나올 이야기예요. 하지만 5월 이전까지는 0.25, 여기서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네들이 떠들어봤자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도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러면 이제 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봄이 오면은 중국 코인들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 코인들이 어제 그제 이렇게 좀 움직임을 줘요. 근데 지금 바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중국 코인들 올라갈 수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국 코인들. 중국의 움직임을 잘 주시하셔야 돼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그 다음 달이 됐든,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지금 5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못 한다고 했는데, 자, 5월 달에 0.25가 아니라 갑자기 0.5를 올립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시장에 폭락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근데 중국이 코인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그러면 NFT만이라도 뭐 정식 허가하겠다, 이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 중에 코인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코인 투자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코인에 투자되는 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코인 이 시세는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요때부터, 그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아주 더러운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는 이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관 자금 들어오면 뭐 당연히 시세는 오르니까 좋지만 얘네들 아주 더러운 놈들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하지만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금융사들 결국에는 다 코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정확하게 그냥 대놓고 코인 한다. 그럼 비트코인 2억 3억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중국 애들이 어떻게 나오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중국 애들이 허가를 뭐 이렇게 정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조금 느슨해지면 제가 김치 프리미엄이 짜장 프리미엄이다. 이 말씀도 괜히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우회 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중국의 움직임 주시하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30분을 떠들었네요. 뭐 근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코인 투자를 하실 때 오늘 방송 뭐 제 사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짚어본 내용들 이거는 다 팩트죠? 예.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 마무리 국면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팩트죠? 예.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견입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팩트예요. 오늘 방송은 투자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시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뭐 지난달, 지지난달 이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뭐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뭐 저도 스트레스 심했습니다. 지난달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번 달에는 마음이 편해요. 마무리가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자, 이때도 이 코인 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가 몇 월이었나요? 자, 딱 보니까 4월 16일이네요. 제일 좋았을 때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따뜻한 봄날이 온다. 우리의 계절 봄날도 오지만 코인의 계절 봄날도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날씨 좋을 때 주말에 가벼운 산행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가까운 쪽으로 뭐 이렇게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시고 이러시면 기분이 좀 한결 좋아질 거고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될 거예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방송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은 다른 방송 뭐 몇 개 안 보시더라도 오늘 방송은 좀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시고 뭐 투자에 도움도 되지만 스트레스 줄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필수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필수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